명절 아침 시댁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태연하게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척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얘가 명절에 혼자 외롭다고 해서 내가 불렀어. 음식 솜씨가 너보다 훨씬 낫거든. 오늘 넌 옆에서 보조나 하면서 배우기나 해.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당황하기는커녕 그녀와 마주 앉아 옛날 얘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둘이 참 잘 어울린다며 추임새까지 넣으셨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를 투명인간 만들어버린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가움, 설렘, 그리움. 이런 따뜻한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 같은 대한민국 맏며느리들에게 명절은 그저 견뎌내야 할 전쟁 혹은 피하고 싶은 숙제 같은 날일 겁니다. 이번 명절은 유독 시작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게 딱 몸살 기운이 오더군요. 남편은 아프면 이번엔 좀 쉬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라도 끙끙 앓는 소리 한 번 못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봐둔 재료들을 바리바리 챙겨 차에 실었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옆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본가 가는 길이라 신이 난 건지 아픈 아내 눈치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창밖만 바라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보통 명절 아침이면 제가 가서 전 부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집안 가득 전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나 기다리다 못해 벌써 시작하셨나?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게으른 며느리라고 타박하실까봐 덜컥 겁이 났죠. 죄송한 마음에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제 시선이 현관 바닥에 딱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아주 낯선 그리고 아주 화려한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빨간색, 굽이 뾰족한 스틸레토 힐이었죠. 우리 시어머니요? 평생 굽 낮은 단화나 효도 신발만 신으시는 분입니다. 시누이는 아직 올 시간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시누이 취향도 저렇게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댁에 올 손님이 누가 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척 어르신 중에 누가 오셨나 싶었지만 명절 당일 아침부터 저런 구두를 신고 올 어르신은 없잖아요. 불길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그 빨간 구두가 마치 경고장처럼 느껴졌다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무거운 식재료 봉투를 양손에 꽉 쥐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선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고 햇살도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잘 차려입은 원피스 차림이더군요. 그 여자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자세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여자가 깎던 사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 설마가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지수, 제 남편의 전 여자친구 김지수. 결혼 전 저와 남편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밤늦게 술 취해 전화해서 저를 괴롭혔던 그 여자. 결혼식 날까지도 문자로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며 악담을 퍼부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시댁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편안한 얼굴로 말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묘하게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 입도 벙긋 못하고 서 있는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언니. 언니라니요. 저보다 2살이나 많은 게 꼬박꼬박 언니 대접을 해주는 척하면서 속을 긁던 그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저와 달리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제 집에 손님이 온 걸 맞이하는 안주인처럼 생긋 웃기까지 하더군요. 네가 여기 왜 있어?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군요. 그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 왔니? 아범이냐? 반가운 목소리로 걸어 나오시던 어머니는 현관 앞에 굳어있는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셨습니다. 마치 오지 말아야 할 불청객을 본 사람처럼요. 야, 너는 맏며느리라는 애가 왜 이제야 오니? 해가 중천에 떴다.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안내하셨을 시간인데 오늘은 핀잔부터 주십니다. 억울함에 뭐라 대꾸하려는데 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아닌 소파에 앉은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아니겠어요? 지수는 벌써 와서 나랑 전도 다 붙여놨다. 얘 좀 봐라.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내가 손 뗄 게 하나도 없더라. 너는 5년을 가르쳐도 못하는 걸 얘는 오자마자 척척 해내지 뭐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남편의 옛 연인을 며느리인 제 앞에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저를 깎아내리면서요. 저는 멍하니 서서 어머니와 지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몰래카메라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몸살 약을 너무 독하게 먹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뭐하니? 멍하니 서서 짐 안 풀고 지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애가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남편의 전 여친을 명절에 불러들인 시어머니인가요? 아니면 남의 시댁에 와서 과일 깎고 있는 저 여자인가요?
도대체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거실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선 그녀가 제 손에 들린 짐을 뺐듯이 낚아채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좀 늦으셨네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표정 좀 푸세요. 좋은 날인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단순히 몸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과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린 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주방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를 보조로 격하시킨 시어머니의 만행. 여러분, 살다 살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남편의 옛 여자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제 앞치마를 둘러주는 꼴을 보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제 멘탈을 가루로 만들 작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굳어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니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어루만지시더군요. 마치 잃어버린 딸이라도 찾은 것처럼 애틋하게요.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얘가 명절인데 갈 데도 없고 홀몸으로 외롭게 보낸다기에 내가 불렀다. 딱 하잖니. 그리고 너도 알지? 얘네 집이 대대로 종갓집이라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힌 거. 너는 5년이 지나도 간도 하나 못 맞추고 쩔쩔매는데 잘 됐다. 오늘 지수 옆에 딱 붙어서 좀 배워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우라니요? 조강지처인 저보고 남편의 전 여친 밑에서 요리 수업이라도 받으라는 건가요? 제 표정이 일그러지든 말든 어머니는 신이 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대장이고 너는 보조다. 괜히 나서서 음식 망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니? 대장과 보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집 귀신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제사상이면 제사상, 생신상이면 생신상,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오늘 불쑥 나타난 저 여자 앞에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는 그저 간도 못 맞추는 모자란 며느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제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지수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군요. 아유, 어머니도 참. 제가 뭐려. 그냥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다니까 조금 솜씨 부려본 거죠. 언니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전수해 드릴게요. 그 말이 어찌나 가소롭던지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우도 이런 상여우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지수가 예뻐 죽겠다는 듯 입이 귀에 걸리셨고요.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복도 많다. 어디 가서 이런 고급 요리를 배우겠니? 복이 많다뇨. 이게 복인가요? 저주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챙겨온 식재료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우 2플러스로 끊어왔어요. 갈비찜 하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뚝 자르셨습니다. 보따리를 힐끔 보시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군요. 됐다, 넣어둬라. 지수가 갈비찜 양념 다 재워왔어. 내가 한 건 즐겨서 못 먹는다.
그건 나중에 국이나 끓여 먹게 냉동실에 처박아둬. 제가 새벽부터 줄 서서 사온 최고급 고기였습니다. 그 정성마저 쓰레기 취급을 받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고기를 빼서 냉장고 구석에 던져 넣으시곤 턱짓으로 싱크대를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기 가서 설거지나 해라. 지수가 요리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 떠다 바치고 거슬리게 옆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명절 아침 제 집 같은 시댁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전 여친의 시다바리가 된 겁니다. 저는 도망치듯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소리에 제 한숨을 감췄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제 손이 수치심으로 벌벌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어머, 딱이다. 예술이다. 화기애애한 그들만의 세상. 저는 투명한 벽 뒤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로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언니.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 아까의 그 상냥한 미소는 싹 지운 채 말입니다. 거기 양조 간장 좀 갖다 줄래요? 아, 그리고 청양고추도 좀 다져주셔야겠는데. 제가 네일아트를 새로 해서 칼질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일아트 때문에 칼질을 못하겠으니 저보고 대신 다지랍니다. 그 뻔뻔한 눈빛, 너는 내 미치야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확 던져버리고 나갈까? 아니면 저 가증스러운 입을 어떻게 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뭐해요? 빨리 안 주고. 그녀의 재촉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추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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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치 제 분노를 토해내듯 말이죠. 매운 고추 향이 올라와 코끝이 찡했지만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 이 막장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다르겠지. 당신이라면 이 미친 상황을 정리해주겠지.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제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수를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니까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 아시죠? 너무 흔한 말이라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도끼가 내 남편, 내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배우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이니까요. 부엌 구석에서 눈칫밥 먹으며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복도로 들어선 남편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짧은 순간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다를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화를 내주겠지. 어머니께 소리치고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주겠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제 손목을 잡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박차고 나가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제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들어온 남편이 소파에 앉은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거나 당황해서 저를 쳐다봐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상상을, 아니,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지수 왔네? 엄마가 진짜 불렀나 보네. 그게 다였습니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옆집 철수가 놀러 온 걸 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덤덤한 반응이었죠. 심지어 엄마가 진짜 불렀네라니요. 이미 어머니가 지수를 부르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데 지수가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치더군요. 오빠 왔어? 남편은 그 말이 싫지 않은지 피식 웃으며 지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랑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이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머리 많이 길었네? 옛날엔 단발이었잖아. 오빠도 많이 늙었다. 배도 좀 나온 것 같고 관리 좀 하지 그래. 두 사람은 제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이 튀어나온 건요. 아, 맞다. 너 보니까 생각난다. 우리 예전에 추석 때 강원도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차 엄청 막혀서 국도로 빠졌다가 길 잃어버렸잖아. 아, 기억나지. 그때 오빠가 길치라서 한참 헤맸는데 거기서 먹은 막국수가 진짜 맛있었잖아. 그치? 그래, 그거. 와, 진짜 추억이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제 앞에서 저와 결혼하기 전 둘이서 여행 갔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절에요. 저는 명절마다 시댁에 갇혀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남편은 저 여자랑 놀러 다녔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운가 봅니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는 남편의 옆얼굴을 보는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새벽부터 아픈 몸 이끌고 와서 전 여친 시다발이나 하고 있는 나는 대체 뭐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기름을 붓듯 한마디 거드셨습니다. 거봐라. 둘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 그림이 얼마나 좋니?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10년 묵은 체증이요? 어머니는 조강지처인 제가 아들과 있는 모습은 체증이고 전 여친과 있는 모습은 소화제입니까?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수야, 너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왔다며? 냉장고에 있는 거 얼른 꺼내와라. 며느리가 해온 건 질겨서 못 먹겠더라. 역시 우리 아들 입맛 아는 건 너뿐이다. 제가 사온 한우는 냉동실에 처박아 두고 지수가 해온 갈비찜을 찾으십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이 먹을 전 여친의 갈비찜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릇에 담는 내내 손이 떨려 국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가는데 눈앞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맺혀서가 아니라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탁자에 갈비찜을 내려놓자 지수가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남편 입에 넣어주더군요. 자, 오빠. 해봐. 내가 특별히 부드럽게 했어. 남편은 그걸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눈치 한번 안 보고 말이죠. 야,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지수 손맛이 좋네. 남편이 엄지까지 치켜세우며 웃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껍데기뿐이었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평생을 약속했던 이 남자는 그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옛사랑이나 그리워하는 멍청한 껍데기였구나. 제가 그동안 지켜오려 애썼던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모래성보다 못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서러움과 비참함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훌쩍이는 소리를 냈지만 남편은 TV를 보며 웃느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셨죠. 귀신같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걱정이나 위로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돌아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왜 아침부터 궁상맞게 질질 짜고 그러니? 재수없게. 그리고 입은 왜 그렇게 대빨이나 나왔어? 귀한 손님 오셨는데 표정 관리 안 해? 손님. 제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는 저 여자가 귀한 손님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웃지 못하는 저는 재수없는 며느리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표정 관리가 되겠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제가 항변하려 하자 남편이 입에 고기를 문 채 귀찮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 왜 또 그래? 좋은 날 분위기 망치게. 지수도 민망해 하잖아. 그냥 좀 웃어라, 웃어. 제가 남이냐? 옛날 친구지. 남이냐고요? 옛날 친구요? 친구랑 명절에 시댁 와서 며느리 노릇을 합니까?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행주를 집어 던졌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쪽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마치 저만 사라지면 완벽한 행복한 가족인 것처럼요. 그래요. 그렇게 행복하시다 이거죠. 그 행복, 제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제가 아니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의 유효기간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 우리 시댁 식탁 위에는 예의는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그 밥상은 차라리 고문대에 가까웠으니까요. 점심상을 차리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억누르며 마지막 국그릇을 식탁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배정해 주시더군요. 지수야, 너는 여기 앉아라. 아범 옆이 딱 좋겠다. 반찬 집어주기도 편하고. 상석, 그리고 남편의 바로 옆자리 원래라면 제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에 시어머니는 지수를 앉히셨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머니의 시선이 식탁 모서리, 좁디 좁은 끝자락을 향했습니다. 너는 저기 앉아서 국이나 퍼라.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가 편해. 남편과 전 여친을 나란히 상석에 앉히고 조강지처는 식당 종업원처럼 모서리에 앉히는 시어머니. 이 기괴한 배치만으로도 제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숟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벽부터 줄 서서 사온 최고급 한우는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수가 가져왔다는 그놈의 갈비찜을 식탁 정중앙에 놓으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집게로 듬뿍 집어 남편 밥그릇 위에 수북이 쌓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때깔 좀 봐라. 이게 진짜 사람 먹는 음식이지. 지수야, 너 아니면 우리 귀한 아들이 어디서 이런 호강을 해보겠니?
며느리라고 들어온 애는 5년이 지나도 간장 종지 하나 제대로 못 채우고 맨날 싱겁다 짜다 소리나 듣게 만드는데 말이야. 남편 밥그릇에 고기가 쌓일수록 제 가슴엔 비수가 꽂혔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흉을 보든 말든 고기를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더군요. 진짜 맛있다. 엄마 말대로 입에서 녹내엔 녹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깨작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지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양념을 묻혀가며 오물거리는 남편을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보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승자의 여유가 넘치는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언니,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제가 좀 신경 써서 했는데. 사실 오빠가 예전에 제 갈비찜 아니면 밥을 안 먹었거든요. 워낙 입이 고급이라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의 남편을, 그것도 아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옆에서 우리 오빠라고 부르며 입맛 타령을 하는 저 뻔뻔함. 그리고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남편.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그 날카로운 소리에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씹던 고기를 멈췄고 지수는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꽉 쥐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명절 아침에 아들 옛날 여자친구를 집안에 불러들이신 것도 모자라 지금 조강지처 앞에서 둘이 밥 먹는 거 구경시키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이긴 한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야, 너 왜 그래? 하며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못 베어 먹은 티를 내는구나, 아주. 어머니가 밥상을 쾅 하고 내려치셨습니다. 국그릇이 흔들려 국물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삿대질을 해대셨습니다. 지수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유세는 너는 들어온 지 5년이 넘도록 애 하나 못 들어서 집안 적막하게 만드는데 얘는 봐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벌써 손주가 둘은 있었을 거다. 아, 결국 그거였습니다. 본심이 나오신 겁니다. 제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며 고생하고 있는 거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 남편도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시면서 그 가장 아픈 상처를 낯선 여자 앞에서, 그것도 남편의 전 여친 앞에서 발가벗겨 전시하신 겁니다. 너 같은 불임 며느리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지수같이 싹싹하고 건강한 애가 100배 1000배 낫다. 꼬우면 너도 아들 낳아오든가.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불임 며느리. 그 단어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입을 틀어막으며 어머 하고 놀란 척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거봐, 넌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줘.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잖아. 엄마 말이 심하다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줘.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젓가락으로 밥알만 쿡쿡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입을 열어 제 가슴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아, 엄마.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왜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네, 죄송합니다요? 제가 뭘 죄송해야 하죠?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죄인가요? 남편의 옛 여자가 이 집에 와 있는 걸 참지 못한 게 죄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남자를 믿고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제 청춘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었고 제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아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앞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동동 띄워진 차가운 물컵. 제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하면 된다 이거지. 제 마지막 인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씻겨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화도 안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남편이 죄송합니다만 하면 될 걸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팅 하고 끈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인내심의 끈이기도 했고 이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미련의 끈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끝내야겠다는 차가운 이성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지수 씨가 가져온 갈비찜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수 씨 마시라고 시어머니가 떠다 놓은 얼음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물컵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컵을 쥐었죠. 그리고 그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은 왜?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컵에 담긴 물을 힘껏 뿌렸습니다. 목표는 시어머니도 얄미운 지수 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이 모든 사단이 났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고기나 씹고 있는 저 멍청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얼음이 섞인 찬물이 남편의 얼굴 정면을 강타했습니다. 푸악!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 머리카락에 걸린 얼음 조각, 그리고 멍청하게 벌어진 입.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말이 실감 나더군요. 순식간에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수 씨가 비명을 지르며 옷에 물이 튀었는지 털어대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셨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어디다 물을 뿌려. 내가 제정신이야? 어머니의 손이 제 옷깃을 스쳤지만 저는 거칠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빛에 어머니도 흠칫하며 뒷걸음질 치시더군요. 저는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는 남편을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지수 씨를, 마지막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시어머니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명확하게 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으시면 저기 있는 지수 씨 며느리 삼으세요.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보, 아니, 당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옛사랑이랑 추억팔이 하느라 정신없었지? 이제 방해꾼 없어졌으니까 둘이서 강원도를 가든 갈비찜을 먹든 맘대로 해. 너희 셋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더러운 집구석 며느리 노릇, 저는 오늘부로 사표 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너 거기 안 서.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오늘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다시는 발 못 붙인다니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벗어두었던 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지수 씨의 그 새빨간 하이힐을 보았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구두를 집어 현관문 밖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툭, 탁, 탁. 구두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던 고함과 비명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복도에 찾아온 정적. 그 고요함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는 자유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오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시댁 아파트를 쳐다봤습니다. 지난 5년 저곳은 저에게 감옥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갇혀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냈던 제 미련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정말 나온 거야? 실감이 나지 않아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프더군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창을 다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다 꺼져라. 그렇게 명절 아침의 도주는 제 인생 최고의 해방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 예상대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핸드폰을 켜면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 가관입니다. 어디 감히 명절 제사도 안 끝났는데 집을 나가? 너 미쳤니? 당장 들어와서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이혼시킬 줄 알아. 너 친정에 다 일러 바쳤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협박과 저주가 가득한 문자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제는 피식 웃음만 나옵니다. 이혼시킬 줄 알아라니요. 제가 원하던 바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어떠냐고요?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보, 어디야? 많이 화났어? 엄마가 연세 드셔서 외로우셔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지수는 그냥 온 거야. 빨리 들어와. 연세 드셔서 외로워서 전 여친을 불렀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끝까지 제 탓, 엄마 탓, 상황 탓. 자기 잘못은 죽어도 모르는 저 비겁한 변명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짐을 챙기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은 부당 대우로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확실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저 사람들은 분명 저를 독한 년, 참을성 없는 년이라고 욕하며 흙탕물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식탁에서 물을 뿌리고 나오던 그 순간, 저는 이미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제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비록 명절 아침에 밥상을 엎고 나온 폐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겁니다.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도 명절인데 좀 참지 그랬냐. 남자가 옛날 추억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 과민 반응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으면 윤리 연료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죽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모욕을 감내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탈출한 제가 현명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일찍 엎어버렸어야 했을까요? 오늘 제 길고도 험난했던 명절 대탈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